바로 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고, 이거 몇 페이지지? 본문 1과? 저희는 은사 몇 쪽이? 3쪽이에요, 3쪽. 바로 앞에 있어요. 생활고랑 영어 YBM 박 3과고, 제목에 있네. Resilience, 회복력. The power to overcome. 자, 지금 여기에 to 플러스 동사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 to 부정사라고 하지. to 부정사에는 우리가 세 가지 용법이 있다. 혜성아 혹시 무슨 용법, 무슨 용법, 무슨 용법 있는지 알고 있어요? 또? 또?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to 뒤에 동사원형 붙은 거는 명사절 용법도 있고 형용사절 용법도 있고 부사절 용법도 있대. 원래 우리 동사는 품사가 동사인데 그 앞에 to를 붙여주면 이 to 부정사가 명사라는 품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기능도 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이때 to overcome은 이 세 가지 용법 중에 무슨 용법이에요?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왜 형용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니까 여기서는 to overcome이라는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 power, 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지?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 할. 그래서 극복할 혹은 극복하는 힘, 회복력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잠깐 또 리뷰를 하면 명사적 용법은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 to 부정사가 주어랑 명사는 다르죠. 주어 자리 혹은 목적어 자리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명사고 부사적용법은 부사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그럼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줘요. 하는 역할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이런 걸 우리가 부사적용법이라고 하죠. 부사적용법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외에도 뭐 감정의 원인, 결과, 뭐 목적, 판단의 근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본문 공부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부사적용법이랑 뭐뭐 할이라는 형용사적용법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부터 잠깐 봤고 1번 문장부터 갈 건데 내가 해석을 좀 잘못 써놓은 게 있어. 시티 웰니스라고 해서 내가 웰니스 이름인 줄 알고 시리 건강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레터 하면 어떤 안내문 같은 거겠지. 그래서 시리 건강센터 뉴스레터라고 해볼게요. 자, 뭐라 적혀 있냐면 도입부야 그냥. This week's topic in the City Wellness Center newsletter is a resilience or the power to overcome. 제목 그대로죠. 자, 주어가 어디냐면 다 똑같이 쓸 거야. 내가 흰 색깔 쓰는 건 너네 기준 검정색. 그 다음에 노랑 쓰는 거는 너네 기준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은 빨간색. 핵심 문법. 이렇게 보면 돼요.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중요도는 덜 중요, 두 번째 중요, 가장 중요라는 거 알고 있고 주로 어법 얘기 나오면 내가 형광펜치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남는 형광펜이 또 없네. 다들 어디 갔지? 쓰실 분? 그려졌어. 어법 형광이라고 하면 쓰시고 알아서 본인들 스타일대로 필기하세요. 자, this week's topic 얘가 주어잖아. 이번 주의 주제는 이렇게 전명구 묶을게요. 전명구라는 건 전치사 in 플러스 명사구. 그래서 이번 주의 토픽 주제는 입니다. resilience 회복력입니다. 내가 C라고 쓰는 건 뭐지? 보어를 C라고 써요. 컴플리멘트 보어. 보어 자리에 명사 온 거죠. 이번 주 주제는 회복력입니다. 콤마 혹은 이 회복력이 뭔데? the power to overcome 극복할 힘입니다. 이걸 주제라고요. 회복력 됐죠? 얘가 주제고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줄리아 혼 얘가 누군데? 얘가 주어고요. 이 줄리아 혼을 꾸며주고 설명해주기 위한 콤마 우리가 동격의 콤마라고 하죠. 유명한 닥터인 줄리아 혼 씨가 동사 tells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다라는 동사를 쓰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야기하다 이렇게 쓰죠. 어려운 말로 사형식을 부르고 우리에게 제가 IO라고 쓰는 것은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다이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쓸 건데 그럼 해석은 줄리아가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뭐뭐라고 이야기한다잖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자리에 이렇게 왔어요. How we can deal with 요거 우리가 how 의문사
we 주어 can deal with 동사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진 걸 뭐라 그러지?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어순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how, 주어가 동사 하는지를 얘기해줬대.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deal with difficult times. 어떻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deal with, 다루는지를 얘기해줬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cultivating our inner strength. 자, cultivate 하면요. 개양하다, 뭐 기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inner strength 하면 어떤 내적인 힘이겠죠. 우리의 내적인 힘을 기름으로써 힘든 시간을 견디는 법을 얘기해줬대. 그러면 우리 기르다 동의어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쉬운 것부터 갈까? growing 써도 되고요. growing. 혹은 뭐 raise 양육하다 기르다 raising 이런 표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파랑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단어 정리. deal with가 내가 뭐라 그랬지? 처리하다 다루다. 그쵸? 동의어. cope with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의사인 줄리아 씨가 어떻게 우리가 하드 타임을 보내는지를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자, no life is free from problems.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no에다가 역삼각형 표시를 하는 이유는 전체 부정 표현이라서 그래요. 전체 부정. 우리 no one loves me라고 하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지. 전체 부정이야. 1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no life, 어떠한 명사도 항상 no 뒤에 명사가 들어올 거예요. 어떠한 life,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건데 어떠한 삶도 is free from problems.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free from이라는 게 뭐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도 문제가 없는 이상은 없다. 전부 다 우리 문제 하나씩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삶은 없다. 그 다음 whatever life path we choose. 우리 whatever는 해석 어떻게 해요? 이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 표현이 붙어가지고 이런 거를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긴 하거든. 복합 관계 대명사 줄여서 저는 복합 관대라고 쓸게요. 애초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더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더라.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복합 관대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해석은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여기는 지금 whatever 뒤에 whatever life까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어떤 명사를 우리가 고르는지 간에 그러면 whatever life path 어떤 삶의 길을 we choose 우리가 선택하든지 간에 됐죠? We all experience adversity. 우리는 주어 여기가 본주어죠. 우리는 모두 experience 경험합니다. 뭐를 경험합니까? adversity 뭐라 했지? 시련 고난을 경험합니다. 동의어 쓸게요. 고난, adversity, trial. 이것도 시련, 고난이라는 뜻이고요. 잘 못 들어봤겠지만 ordeal 이런 것도 시련, 고난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나왔던 뭐 hardship 같은 것도 당연히 고난이라는 뜻이겠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챌린지. 이거 챌린지를 주로 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전이라는 뜻도 있고 문제점, 시련 이런 뜻도 있지. 너네 학교 시험지는 단어가 많이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다다익선이에요. trial, ordeal, hardship, challenge. 우리는 모두 시련을 겪게 된대. 문제 없는 인생이 없대.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 This can take the form of illness, accident, failure in exams, and relation issue or other stresses. 자, this 이것은 this에다가 잠깐 네모 표시를 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this, 뭐 these, that, those 이런 걸 지시대명사라 그러는데 지시대명사요.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걸 지시대명사라 그래요. 그러면 저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문장이겠죠. 앞에 있는 문장. 맞죠? 그럼 앞에 있는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시련을 겪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 시련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부연 설명이겠죠? 이 시련은 take the form of, form 하면 형태지. 어떠한 형태를 can take, 취할 수 있냐면 쭉 예시예요. of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어보시면 of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뭐뭐뭐뭐뭐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시. illness가 뭐죠? illness. 질병. accident. 사고. failure in exams. 시험에서의 실패. 혹은 가족 문제 혹은 관계 문제 혹은 other stresses, 다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의 형태를 취한다는 건데 other 뒤에는 우리가 단수명사와요, 복수명사와요? 다른 뭐뭐들 복수명사와요. 이 자리에 사소한 거긴 하지만 streses에 es 빼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다른 어떤 스트레스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내용 부연 설명해 준 거고 to cope라고 나와 있네. 아까 전에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의 동의어가 cope with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to cope 하면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루기 위해서라고 했어. 그럼 방금 아까 첫 시간에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죠? 부사적 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정도가 이 정도는 알잖아, 그치? 될 거고 문장 맨 앞에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주로 80% 정도는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인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 말고 뭐 있을까? in, order 들어봤죠? to, hope 이런 표현 써도 괜찮고 in order to 동사 원형 혹은 in order to cope 말고 so as to 동사 원형 이런 표현도 똑같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표현이에요. 물론 이게 뭐 내신에서 바뀌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어떤 모의고사들 영어 문제를 풀 때 in order to 혹은 so as to 혹은 그냥 to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을 다루기 위해서 we all need the ability to overcome difficulties 우리는 모두 need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필요하다의 목적어 the ability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 시련을 극복할 능력, 그죠?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 to overcome, 투부정사가 또 무슨 용법으로 작용을 했다? 투부정사의 아니지. 형용사적이네. 앞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적이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주로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명사 수식 형용사라고 많이들 보여요. 그래서 difficulty를 극복할 능력이 필요한다. 콤마 위치 동그라미 빨간색 들었어요. 문법. 그리고 그것은 이 콤마 위치를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라 하더라?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일단 관계대명사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 Which is known as resilience. 그리고 그것은 회복력이라고 알려졌다. 그렇잖아요. 회복력이라는 게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인데 문법적인 포인트. 관계대명사가 나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 했죠? 선행하는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굳이 이 콤마를 찍어준 이유는 관계대명사 그냥 쓰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인데 계속적용법이라고 보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그리고 그것은 회복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선행사가 뭘까요? 이거겠죠. 시련을 극복할 능력. 얘가 선행 명사예요. 그렇죠? 시련을 극복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능력이 회복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지금 뒷문장 불완전하다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위치 뒤를 봤을 때 주어가 빠져 있거나 동사가 빠져 있거나 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 동사가 빠진 경우는 없지만 여기서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어서 우리가 불완전하다.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기도 하죠.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콤마 뒤에 위치는 가능하지만 콤마 뒤에
대신 문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회복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회복력은 뭘 의미하냐면 resilience means 무엇을 의미하냐면 springing back. 자, 지금 means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springing 이렇게 들어왔어. 이런 걸 우리가 동명사라 그래요. 동명사. 다시 spring, 뛰어오르는 걸 얘기한대요. 마치 뭐처럼 just like a bouncy ball after hitting the ground 맞나요? 땅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바운시한 볼,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때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가진 품사 뭐냐면 동사 아니고 전치사예요. 설마 이거 좋아하다 아니고 전치사예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아까 뭐 온다 했어? 품사, 명사 온다 했지? 여기 지금 bouncy 볼 명사 이렇게 들어온 거. 있죠? 그 다음 장 넘어갑시다. If you are resilient, 형용사 나왔네요. 당신이 만약 회복성이 있다면 you can bounce back after recover quickly from the hard times you experience. 자, 우리 if부터 resilient까지 제가 이렇게 꺽쇠를 치는 이유는 부사절이기 때문이야. 아직 주인공 문장 주절 안 나왔어. 만약 당신이 회복성이 있다면 you, 당신은 첫 번째 주어 can bounce back. 자, 우리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 줘야 되죠? 그래서 당신은 다시 bounce back. 뭐라고 해야 될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end의 세모. 그리고 우리 end라는 이런 접속사 나오면 동사가 하나 더 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recover, 회복할 수 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대요. 뭐로부터요? From the hard times you experience 보면 조금 잠깐 보자. hard time, 어려운 시기죠. 명사잖아. hard time, 그치? 요 명사 뒤에 you라는 명사가 하나 더 왔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라는 동사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괄호 부분 hard times you experience만 봤을 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얘는 명사구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경험한 시련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지금 hard times라는 명사가 있고 뭐가 생략된 걸까? 그렇지. 대시 생략된 거야.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괄호 표현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목관대 대시 혹은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대라는 게 뭔데? 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랑 동사 있고 목적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글을 읽다가 명사, 동사가 방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명사 두 개를 못 쓰잖아요. 여기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돼.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원래 관계대명사처럼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 한, 안명사. 네가 경험한 시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이 경험한 시련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었으면 이제 병렬 문제 내겠지. 병렬이라는 게 동사 형태 잘 맞춰줬냐. 조동사 있으니까 알아서들 동사 원형 잘 썼냐. 이 자리에 설마 recovered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사소한 거 하나 언급하냐. quickly라고 되어 있는데 quickly의 품사는 뭐죠? 부사죠. quick 빠른에다가 ly 붙어서 빠르게 부사를 써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빠르게 회복한다. 동사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동사 수식은 부사가 해주죠. 회복력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도 갖춰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대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을 얘기해준다는 거겠지. You can learn and grow from adversity. 당신은 시련으로부터 배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동사 learn and 두 번째 동사 이 정도는 당연히 해석될 거고요. furthermore 연결사나 우리 학교 시험 연결사 많이 나오죠. 게다가 라는 의미의 연결은 뭐가 있을까요? more over 더욱이 게다가 moreover 이런 것도 있고
in addition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게다가 더욱이 똑같은 장점 혹은 단점 하나 더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빠르게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더욱이 나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구나. 따라서 so 또 연결어 나왔네. 따라서 회복력은 is ability, 능력이야. 회복력은 능력이야.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이 ability에는 보어 쓸 거예요. 비동사 뒤니까 보어 자리예요. 맞죠? 주격과. 어떤 능력이냐면 to handle. 핸들 아까 뭐라 했어? 동사로. 다루다지. 다룰 능력. 그리고 to recover. 회복할 능력. 그리고 and to benefit from difficult life events. 힘든 삶의 이벤트 사건들로부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노란색 밑줄 하나, 둘, 세 개가 뭐랑 병렬 구조냐면요. 지금 내가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게 뭐야? D? ability, 능력이란 명사죠? 명사 수식이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인 건 알겠고, 그지? 투부정사는 우리가 병렬 구조 쓸 때요. 굳이 투부정사 안 써도 되고 앞에 있는 투부정사에만 저렇게 to 핸들 명시해주고 뒤에 있는 것부터는 어떻게 하셔도 됩니까? to를 생략하고 이렇게 동사만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사실 앞에 to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는 거. 그렇군요. 회복력은 따라서 인생의 어려운 사건들을 다루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계속 회복력 설명인 거고요. 우리 수도 연결 한번 정리해보면 따라서라고 해가지고 T, H, U, S, thus 이런 거, 즉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혹은 뭐가 있을까? hence 따라서 이런 의미 연결사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몇 가지 회복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이야. 단락이 바뀌었다는 건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데 의미가 달라지진 않고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회복력 얘기가 되게 특별한 사람들 얘기 같지 우리도 다 회복력 갖춰야 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예시가 두 가지 나오거든요. 한 문장부터 볼게. There are countless stories. 정주야 countless 뭐라 했더라? count가 세다. countless 셀 수 없는 수많은 무지 많은 이런 뜻이겠죠. 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a successful people who not only survived adversity but used it as a stepping stone to growth까지. 어떤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냐면 요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성공적인 사람들 꾸며주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전에요. 도연아,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지?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라는 뜻이고요. 이 A 대문자와 B 대문자 사이 자리에는 똑같은 품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가 쓰면 명사, 동사가 쓰면 동사, 투부정사가 쓰면 투부정사, 과거동사가 쓰면 과거동사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걸 병렬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요. 상관 접속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also는 생략도 가능해요. 어머어머. 그래서 그냥 not only A but B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그렇게 나온 거다. 자, 우리 이 본문에는요, A와 B 자리에 어떤 동사 나왔어요? 과거동사 이렇게 들어온 거죠. not only survived adversity. 역경을 survive 하면 생존하다지? 역경을 견뎌낸 사람뿐만 아니라 but also 또 뭐 한 사람? 과거동사 used it as a stepping stone to growth. 자라날 발판으로 삼은 그런 성공적인 사람들의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라는 건데요. 제가 물어볼게. 태송아, 여기에 있는 it이란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뭘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을까요? 쟤네들이. 이 문장 속에 있어요. 고난을 실패. 이 문장에 지금 실패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대로 있어. 어떤 형태. 그치? adversity라는 고난이겠지.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adversity. 고난을 어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그냥 실패만 이제 고난만 극복한 게 아니라 이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오히려 약간 그런 럭키 비키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예시가 있다. 이거잖아.
그래서 adversity는 지금 단수죠. 그냥 역경 고난. 그렇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it으로 받은 거지. 되게 예민하지만 이 자리에 뭐 them 이렇게 복수 대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use them as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it이란 단수로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스위치 문제가 나오겠죠. 항상 there, is, there, I 나오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하지? 은상아? 뭐뭐가 있다야. 뭐뭐가 있다야. 사과가 있다. there is an apple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R 나왔네. 그럼 뭐뭐들이 있다네.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가 되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가 아니라요. 얘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도치인데 동사가 R이고요. 주어는 뭐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지? 그 주어 자리에 지금 stories라는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R 나온 거지. there is 안 되는 겁니다. 수일치 주의하시고. 빨강이가 좀 많네요. 크게 중요한 문장 아닌데. 그래서 예시 1, example 1. 아까 fairytale이 어떤 동화라 그랬지, 그죠? 동화 작가 헨스 안데르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his childhood poverty. 자, 이때 대신 접속사 대시고요. 접속사 대부터 쭉 크게 묶어볼게.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대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접속사 대신 뒤에 주어도 오고 동사도 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접속사 대신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관계대명사 대시 불완전한 거야. 문장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 대신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나요? 얘는 뭐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봐봐, 명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있으면 있었지. 도연아 자면 안 돼. 선행하는 명사는 없어요. 제가 선 X라고만 쓸게요. 요거 두 가지 특징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대절의 주어가 조금 길거든. 저 대괄호 안에 있는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지, 요까지지. 요까지가 대절의 주어고 요 놈이 대절의 동사야. 내가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주어 동사랑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고요. 그럼 대절의 주어 이렇게 볼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의 유년 시절의 빈곤 그리고 the early loss of his father 어린 시절에 아빠를 잃은 거 그리고 and his experience of being disrespected disrespect 하면은 무시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respect가 존경하는 거니까 존경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A, B, C 주어가 3개 나왔어요. 복수지. 그치? 자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일치 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뭐였대? were the sources for his most popular stories.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의 sources 하면은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죠. 동화를 쓸 때 이런 자기의 힘든 경험들이 이제 글감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겠지. 근데 제가 지금 그 물결 밑줄에다가 being respected를 썼는데 저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앞에 건 다 해석이 되실 거고 지금 of 요 앞에 of 요거 of의 품사 전치사잖아, 그쵸?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명사 형태가 와줘야 돼. 근데 내가 그냥 disrespecting을 쓰지 않고 being disrespect를 쓴 이유는 뭘까요? 이 자리에 그냥 사실은 ing 동사에다가 ing 붙은 동명사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글쓴이가 being respected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동명사에 누가 대답한 거 같아. 그쵸? 수동. 존경한 거야, 존경받지 않은 거야, 네? 다시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은 거니, 존경받지 못한 거니, 존경받지 못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글 쓴 입장에서는 지금 받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꼭 적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치사 지니까 ing 형태로 써야 돼. 통명사도 태가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being pp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냥 respect 쓰면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난 영상 찍고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단어 정리. disrespect가 이제 존경받지 못한, 무시받은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disregard. 저는 기본꼴로 쓰겠습니다. ed 안 붙이고 disregard. 무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regard 하지 않는다. 간주하지 않는다.
혹은 가장 쉬운 무시하다 I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 ignore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시련들을 이야기 글감으로 쓸 수 있었다. 오히려 좋아요 예시잖아, 그치? 고난을 쓴 예시고요. 뭐라 하냐면 따옴표니까 지금 안데르센이 얘기한 부분이야. The hardship was a real blessing. 고난은 정말 축복이었다. 축복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었냐면 that inspired me to write stories like the 어쩌고 저쩌고 요런 이야기들을 쓰게 나에게 영감을 준 그런 blessing,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면 안 써도 돼. 알면 안 써도 돼. 당연히 알겠지만 자, 이 관계대명사 절에 inspired라는 동사가 왔어요. 정주 아까 inspired가 뭐라 그랬지? 은사가 뭐라 했지? 영감을 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inspire이라는 이 동사는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이렇게 쓸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꼭 투부정사 형태를 취해줘야 하는 그런 동사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아마 내신에 옛날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거 나 티치였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안데르센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쓰도록 영감을 준 축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은상아 여기에는 되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지금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도 괜찮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입니다. 애틀리트 하면 혹시 정주야 누구니?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에이미 멜린스도 also saw her challenge as an opportunity. 자, 여기서 챌린지는 그냥 도전입니다. 저 운동선수도 아니야, 내가 도전 아닌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죠? 시련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라고 볼게요. 자신의 문제들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챌린지 여기서 도전 아니고 어떤 시련, 고난. 자, 지금 동사가 C의 과거형 써가 나왔는데요. C, A, as, B 이렇게 나오면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C 말고 뭐 있냐면 regard 여기다 혹은 view ASB 혹은 뭐 think ASB 전부 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운동선수는 본인의 어떤 문제들을 기회로 간주했다잖아. opportunity, chance, 그쵸? 어떤 기회로 간주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she was born with medical conditions. 컨디션 하면 우리가 컨디션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태라는 뜻인데 의학적인 상태에서 태어났대. 어떤 상태로 태어난 거냐면 선행사가 지금 medical condition이고요. That resulted in both legs beneath the knee to surgery. 자, 여기서 to는요, 뭐뭐로라는 이런 전치사인데 수술받고 나서 beneath가 아래라 했잖아. 그럼 knee가 무릎 아래에 있는 두 다리를 잃어버리는 걸 초래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수술받다가 다리를 잃게 된 그런 운동선수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result in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caused 초래하다라는 뜻이야. 혹은 led to 과거형으로 쓸게요.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뜻인데 result가 결과잖아요. 근데 result in 하면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뜻이라서 뒤에 지금 이 다리를 잃은 사건을 초래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result in 말고 result from을 쓰면요.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비롯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n 자리에 from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esult in 하나만 좀 알아두자. 뒤에 결과가 나오더라. 워드에서는 어떤 역경 상황이 서술된 거잖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수술받고 다리, 무릎 아래 다리 둘 다 사라지게 된 그런 의학적 상태로 태어난 그런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장 She competed against the athletes without disabilities. 그녀는 첫 번째 동사 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죠. against 하면 뭐뭐에 맞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과 맞서서 겨뤘대요? 선수는 선수들인데 without disability. 장애가 없는 선수, 일반인, 그치?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과 맞서서 겨루기도 했고요. 어디에서? 국제 경기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participated. 동사 두 개 나오면 항상 시제 같은 거 병렬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participated in Paralympics in 1996. 1996년에 패럴림픽 뭔지 알죠? 장애 올림픽에도 참가를 했대. 그녀의 경력은요, 또한 include 포함합니다. 모델링, acting, and public speaking. 모델 활동도 있고, 연기도 있고, 그리고 대중 연설까지 했대. 오, 우리보다 열심히 사시죠? She says her physical conditions is not a disability, but the very thing that opened the door for her amazing potential. 자, 주어가 쉬고 says가 동사야. 뭐가 생략됐지?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쌤 생략된 거 어떻게 알아요? 뒤에를 쭉 읽어보시면 여기 주어가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치? 주동주동을 연결해주는 건 접속사 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뭐라 얘기하냐면, 하냐면 그녀의 어떤 피지컬, 신체적 상태가 not A but B 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아니라 B. 아까 not only A 버스 B는 A뿐만 아니라 B도였어. 근데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닌 B.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B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당연히. 그녀의 신체적 상태가 not a disability. 장애가 아니라 but 뭐였다? 뭐라고 여긴 거야? But the very thing, 더 very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었대. 어떤 거였냐? 바로 that opened the door, 문을 열어준 기회지. For her amazing potential. 본인의 놀라운 그런 잠재력에 문을 열어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 장애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어떤 문을 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어디 보자. 몇 차례냐? Both people succeed, not despite adversity, but thanks to it. 또 나왔어요. not able to. 보스라고 하면 지금 두 인물이라는 건데 누구? 아까 안데르센 그리고 여기는 에임이라는 운동선수. 두 사람들은 succeed가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성공하다야. 명사로 성공은 뭐야? 명사로는 그냥 success예요. 얘가 이제 성공이고 동사로 성공하다 하면 애들 대답 잘 못하는데 succeed 이렇게 쓰면 성공하다 동사 형태예요. 두 사람 다 성공했대. Not despite adversity. 시련에 불구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막 엄청 불쌍해가지고 시련을 그렇게 극복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but thanks to it. 시련 덕분에 성공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thanks to의 어감 잘 보세요. 뭐 덕분에지, 그치? 그러면 이 thanks to를 뭐랑 바꿔줄 수도 있냐면 due to 혹은 뭐 owing to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감사하다라고 해서 thanks to만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쉬운 거니까 은상아 여기는 it은 가리키는 게 뭐니? 뭐 덕분이라는 거야? 방금 이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adversity죠. 그쵸? 고난 덕분에 성공했다. This is a real bouncing back. 이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회복입니다. resilience입니다. 두 가지 인물 예시 나왔고요. 그 다음 you might think hey, these are exceptional people. 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이런 애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이잖아. 예외적인 exceptional 이렇게 나왔죠. except가 제외하다니까. 그럼 되게 비범한이라고 해서 extraordinary 한 글자예요. ordinary가 일반적인이야. extraordinary 하면 되게 비범한, 기이한 이런 뜻이고 특별한 혹은 뭐 스페셜 해도 되고요. 저런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인물들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we are all born with the potential for resilience. 우리는 모두 회복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다음 장. 빠르진 않죠? 조금 빠른가요? 솔직하게. 좀 빠른 편? 좀 빠른 편? 오케이. Just like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처럼 we all can develop the strength to recover from the crisis. 자, 끊어봅시다. 우리는 발달시킬 수 있다. 뭐를? 힘을. 어떤 힘? 또 힘 누가 꾸며주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준다. 빠르게 위기로부터 recover, 회복할 힘을 기를 수 있다. 저 두 인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crisis, 위기들로부터 극복을 한다는데요. crisis, 어떤 위기들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위기는 위기인데 어떤 위기냐면 that could otherwise cause lasting damage to our mental health. 자, 그럼 위기에 대한 설명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겠죠. 어떤 위기냐면 아까 otherwi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could cause 초래할 수 있대, 유발할 수 있대. last가 지속하다는 동사예요. 지속하는 장기적인 그런 지속하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어디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뭐겠어? 극복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그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들로부터 회복할 능력을 발달시키면 된다는 거야. 연습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갔지? Thank you. 그 다음. 자, the good news is that resilience is like a muscle. 비유 표현이죠. 좋은 소식은 뭐랑 비교했어, 지금? 비유했어? 회복력을 근육이랑 비교하는 거죠. 근육도 우리가 운동하면 크듯이 회복력도 우리가 연습하면 클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겠죠. 자, 좋은 소식은 회복력은 근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You can build it up through practice. 당신은 build it up.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거야. 뭘 키울 수 있어? 앞문장이 있겠지. 회복력이겠죠. resilience. 귀찮으면 화살표 표시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세요. 여기 화살표 거야. 우리는 당신의 회복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전치사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 맞지? 그리고 by developing thoughts, behaviors, and habits.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요? 정작 우리 by 전치사잖아. by 뒤에 주로 이제 명사 형태 ing 이렇게 동명사 나오거든요. by ing는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발달시킴으로써 빌드업할 수 있대. 뭐를 발달시키니?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habit. habit가 뭐야? 습관들을요. 얘네가 선행사예요. 생각, 행동, 그리고 습관. 슉슉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 행동, 습관들을 발달시킨데 that allow you to recover from painful or stressful events. 고통스럽고 스트레스풀한 그런 사건들로부터 당신이 recover,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습관이야. 뭐 어떤 명상이 됐든 아니면 뭐 배려하기가 됐든 아니면 뭐 체념하기가 됐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발달시키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 allow 무슨 뜻이니?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런 뜻이지. allow도 아까 전에 썼던 inspire처럼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슨 형태? 후부정사 형태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 네가 회복하도록 허용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선행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thoughts, behaviors, habits 세 개니까 복수야. 그럼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에 있는 동사 수일치 누구한테 한다 했어요? 선행사한테 한다 했어요. 한 번만 안 까먹네.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지금 allow에다가 s 안 붙이고 복수 동사에 그냥 allow 이렇게 써준 거죠. 됐지? 근육과 같으므로 이런 걸 좀 연습을 해서 키워내라 회복력이라는 것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먼저 넘어갑시다. Here are three basic strategies to build up this resilience muscles.
strategy 하면 전략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there is, there are처럼 here is, 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건데 동사 are 복수 나왔고요. 전략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are 써줘야 돼. 그래서 전략은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 있대요? 이런 회복 머슬을 빌드업할 전략들이 있습니다. 얘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주어가 누구냐면 얘예요. 베이직 스트래티지예요. 도치된 거예요. 주어가 뒤로 빠진 거예요. 동사 주어의 위치가. here이라는 혹은 there이라는 유도 부사 때문에. 세 가지 힘 볼게요. Three basic strategies to build up your resilience muscle. 하루에 다 하는 게 맞겠지, 얘들아? 하루에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고민 중이야, 지금. 한 방에 슉 할까? 아니면 좀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조금 끊어갈까? 끊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전략까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할 거냐면 단어 외우기 또 좋고 요거 하셔야 돼요. 워크북 과제가 있어 가끔. 교과서 선거 아니 이거 교과서라서 어렵지 않아요. 방금 했던 것까지 복습의 의미로 여기는 한국말 해석 쓰기고요. 밑줄 다 써있어. 뭐에 대한 해석을 쓰는 거지. 단어 달달보다 이게 나. 배운 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위에 제목이 있고요. 영어 쓰기예요. 영어 스펠링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쉬워요. 어법 선택형인데 이것만 담아도 또 어법 문제 틀릴 게 없어요. 어법 선택 동글뱅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회, 2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과제는 뭐냐면 앞에 워크북 다 해오고 까지만 워크북까지만 예상 문제는 아직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하나씩 줄게.